국정감사 발언은 면책이냐? 아니다. 라는 유권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이 허위 발언을 두고 이거는 국정감사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이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 유권 해석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도 더 속도를 좀 내긴 해야 될 텐데 구자능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반박이 되는 내용을 국회 사무처가 처벌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대법원 판례에도 국감 발언이라도 처벌 가능하다. 허위 발언, 거짓말 발언.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오늘 문화일보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사실 법조인이라면은 저런 유권 해석 찾아보지 않고서도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내용이고, 예. 그리고 유권 해석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뭐 대단히 유의미하게 다뤄질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에 대해서 주장해왔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스스로 무너진 걸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적 주장이라 그러거든요. 그 현장에 없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양쪽 주장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형사 변호에서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앞에 주장의 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걸 인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다리 타는 주장을 안 하는데, 예. 이제 와서 한 거는 증인신문을 쭉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제 협박이나 이런 게 없었고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방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으로 버틸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 다음 법리적 주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드루킹 킹크랩에 대한 시연 장소에 김경수 지사가 난 거기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 쭉 심리를 해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된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법리적 주장을 추가해봐라라고 했어요. 비슷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었고, 예. 흐름이 비슷해졌죠. 근데 법조인들은 대부분 그때 이거 결론은 났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보통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없었습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이게 충돌되잖아요. 근데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있었을지라도 죄가 안 된다. 이 주장은 사실상 형사변호에선 자기 주장의 선명성을 떨어뜨리는 거고, 과거 선례에서도 이게 통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유의미했으면 진작 했을 거거든요. 이제 와서 유권 해석 판례까지 있는 마당에 이게 나왔으면 굉장히 사실관계적으로는 더 돌파구가 없다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 변호사 말을 쭉 들어보니까 구 변호사 생각에 만약에 구 변호사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 변호한다면 이렇게 안 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 처음에 해가지고 이걸 찾았을 거고, 예. 두 가지 중에서 가능했으면 하나만 하지 이렇게 양다리 타는 주장은 선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양다리 안 탄 해요. 주장이는 게 처음에는 나 거짓말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거짓말이라도 처벌이 안 된다 이 얘기요.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앞에 주장 포기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십상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회 사무처도 그렇고 대법원도 이런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면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보여지기로는 내년 총선 이후에 고 김문기 처장 알았는지 몰랐는지, 혹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이재명 대표 성남시를 압박했는지 협박했는지 이 부분 드러나면 사실은 지금 불리한 재판 증언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면 총선 이후라도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나 미리 짐작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짐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전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예.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협박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협박을 하고 어떻게 느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는 증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 중에 나와서 협박이란 말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부담감을 느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예. 어쨌든 1심 재판에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이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당시 보냈던 그 공문 한 장으로 상황은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자, 이게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시를 성남시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협박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국토부의 공문은 그게 아니고 이게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시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게 공문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원래 적용 대상이 아닌 특별법을 끌어들여서 국토부가 계속 협박했다고 하지만 국토부의 실제 공문은 혁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담, 이렇게 법률적인 의미의 부담, 뭐 협박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는 그 공문 한 장으로 저는 상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수 혐의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위증 공범 김모 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재판 빨리 받고 싶다고 얘기했었죠. 일단 변호사 측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 차 사고 이후에 본인도 굉장히 그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좀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한 거죠. 우리는 검찰부터 지금까지 다 자백했고 더 다툴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유동규 사고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이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재판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 김인섭 씨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어제 저희가 짚어봤듯이 위증 혐의 다 사실상 인정하고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빨리 재판받고 싶은데 뭔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변호사의 목소리 듣고,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 사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재판 좀 빨리 받아라, 당연한 요구일 수 있고, 구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당연한 요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김모 씨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필사적인 노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선고를 뒤로 미루고자 하는 이제 요구, 이걸 이제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보통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저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도 확정 판결 나오면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내가 이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상태는 저 김모 씨에게 굉장한 불이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 전략상 김모 씨의 사건의 판결 선고조차도 좀 연장되게 만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쟁점이 두 개예요. 김모 씨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 그 발언이 위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위증 교사를 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인데 진실대로 말하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측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관계상으로는 저는 이제 그것도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리적으로 두 개의 축을 세웠는데 이게 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왜 중요하냐면 김모 씨의 위증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범이 없는 교사범이라는 건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앞에 주장이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걸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선고가 안 나고 내가 변론한 거를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걸 다 보면 김모 씨의 증언도 위증이 아닐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물건 늘어질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증 교사라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실패한 교사 또는 기도된 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위증 교사를 했는데 그게 안 먹혔다. 그냥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했을 땐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위증죄는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지 않아요. 조항이 없어요. 그럼 불처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짜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넘을 수 없는 벽은 김모 씨의 존재입니다. 이게 본인이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과 다르게 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김모 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장도 구성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요. 근데 사실 어제 그 공판 준비기일,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끝났고, 1월 8일에 내년 1월 8일에 위증교사 첫 재판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신속을 얘기했지만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좀 변수가 있는 겁니까?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면은 한 2달 내에도 재판은 마무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 대표 쪽에서 증거 신청을 하고 내가 알아볼 게 있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꼼수를 한두 개만 쓰더라도 재판부에서 그거를 뭐 증거 신청 자체를 기각하면서 쳐내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게 어떤 꼼수가 한두 개만 등장하더라도 4월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변호사 고체 한번 나왔죠. 예. 그리고 그 수사 단계의 증거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증거를 쭉 조사한 다음에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증거 자료를 넘겨요. 그때 다 넘어온 게 아니라 일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건 입증하는데 필요 없는 거. 그러면 사실 그거는 사건 본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빼는 건데 예. 그걸 굳이 열람등사에서 보겠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2가지 꼼수는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꼼수들이 등장할수록 시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비판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위증 교사 관련해서 위증 공범의 여러 목소리까지 어제가 만나봤다면